먼저 장기 주택 시장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1986년도부터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3번의 상승기가 있었고 2번의 수축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3조 호황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2000년대 중반에는 닷컴 버블, 카드 사태로 인해서 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럴 때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또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3가지 확장 국면이 있었고, 두 군데의 이제 수축 국면은 이제 199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인해서 이제 안정세를 보였다가 IMF 외환위기가 또 터지면서 또 급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또 하락했던 그런 2번의 수축 국면이 있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확장기에서는 저금리 유동성, 주택 공급 부족 3가지 이슈가 있었고, 수축기에서는 경제 위기 또는 주택 공급 확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되었다,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수도권 지방에 또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시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2000년대에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또 가격이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동반 상승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이, 그러니까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원래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변동률이 유사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는 서울만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서울과 서울 인근의 주택 공급을 하기보다는 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2기 신도시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경기 인천은 가격이 안정됐지만 서울은 또 가격이 불안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입주도 다 되고 해서 공급이 또 부족해지고 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그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2기 신도시인데 또 빨간색은 3기 신도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라든지 위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쪽 지역은 가격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하고 서울 인근은 불안한 양상을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3기 신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인근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서울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GTX가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GTX가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멀어졌는데 이제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니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또 가격이 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이제 가격 변동 차이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택 공급이 좀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인허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허가 실적은 이제 2, 3년 후에 준공으로 이어집니다. 크게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04년, 2006년도는 보시면은 이제 수도권은 공급이 적었고 지방이 이제 공급이 많았는데, 이런 현상이 2006년도에 부동산 광풍이라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방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2008년 이제 금융위기 그 전후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내기 그런 분양들이 있어서 또 수도권에는 이제 공급이 좀 됐었습니다. 그것이 또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또 지방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게 있었고, 2015년에서 2017년 사이는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제 공급이 많이 됐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인천은 안정됐지만 이제 서울은 또 불안한 그런 게 있었고, 또 지방은 또 최근에 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2019년하고 2020년은 또 지방에서 또 공급이 또 부족해져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지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으로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아파트를 또 선호한다든지 또 똘똘한 채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수도권도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공급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아파트는 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과 함께 이제 금리와 유동성도 이제 중요한 이제 영향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2019년 사이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다 계속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슈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더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이제 유동성이 크게 들고 주택 가격이 이제 올랐는데, 이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금리랑 유동성인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뭐 M2 통화량인 M2라든지 또 가계대출이 크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의 경우는 이게 단기 유동성하고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로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뭐 2021년 1분기나 2분기 기준인데 최근에는 이제 가격이 더 올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실러 지수 기준으로 2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허가 해서 입주까지 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요 관리 정책, 그러니까 뭐 세금을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하는 그런 정책, 또는 뭐 주택 금융 규제, LTV, DTI, 뭐 DSR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월간 변동률하고 이제 주택 정책이 발표된 그 시점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 번의 대책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것은 뭐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정부 정책 한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이 있거든요. 수축 국면과 확장 국면이 있는데, 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가격이 오르는데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하더라도 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